안녕하세요. 오늘 심을 씨앗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제이슨 쉔커라는 미래학자가 썼고요. 제이슨 쉔커는 블룸버그라는 경제 전문지에서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 서점에서 이 책이 급상승하고 있길래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책이 얇고 내용도 간결합니다. 일자리, 교육, 금융, 미디어, 부동산 등 총 18개의 주제에 대해서 전망을 밝히고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제가 흥미있게 읽었던 부분을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일자리,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무실 자체가 없는 원격 근무 환경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일자리 지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의 경쟁력이 세지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일자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필수 노동자, 지식 노동자, 그 외 노동자. 필수 노동자들은 일터에 나와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의료, 공공시설, 제조업, 농업 같은 사회가 굴러가는데 필수적인 산업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식 노동자들이 있는데 지식 노동자들은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술 분야, 금융, 여러 산업군에 속하죠. 마지막으로 그 외 노동자들은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없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서비스 기반의 일들이 대표적인데 식당, 술집, 영화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기서 해당되죠. 저자는 이 중에서 원격 업무가 불가능한 그 외 노동자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고요. 원격 업무가 가능한 지식 노동자가 직업 종말의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원격 업무가 불가능하다면 원격 업무가 가능한 직군으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원격 업무가 가능하게끔 기술을 배우는 것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길이겠죠. 또한 의료 분야의 직군은 승자라고 예측을 합니다. 의료 소비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기를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아픈 사람은 늘 존재하고 수요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료 분야로 커리어 전환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챕터는 교육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교육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이들을 교육하며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있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저자는 온라인 교육의 확산이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데 이 온라인 교육이 가속화되면 교육에서 생기는 변화가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진다고 꼽았어요. 이 중간 단계 비용이 뭐냐면 우리가 대학을 가면 딱 대학 수업만 듣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싸라 그랬던 것 같지만 어쨌든 대학에 있는 인프라들을 사용하죠. 캠퍼스, 기숙사, 식당, 도서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복지시설, 학생회, 선후배, 동아리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죠. 그런데 온라인 교육에서는 기숙사도 없고 식당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요. 그냥 교육 그 자체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한 과거 캠퍼스 시절에서는 네트워크가 확실했죠. 선후배 관계. 그래서 비싼 비용을 지불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온라인 교육에는 선후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비싼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자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수업하는데 등록금 일부 환불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교육 비용이 낮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에 대한 진입장벽 자체가 낮아져요. 가격이 합리적이니까 교육을 받고 싶은 니즈가 더 생겨나는 거죠. 그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니즈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자는 전체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고 온라인 강좌 수 역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진 않지만 제가 예측해보는 건 이제 스펙의 의미가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와 실력이다. 책에서는 또한 이렇게 온라인 교육이 가속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온라인 교육을 맛을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합리적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코로나 이후에는 발전하지 않고 도태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교육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풀어봤는데 각각의 챕터를 짧게 한마디로 짚고 넘어가면 부동산은 학교든 직장이든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학교나 직장 가까운 아파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그럴 바에는 공간이 넓은 주택을 선호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스타트업의 미래에서는 적어도 향후 몇 년간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금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익과 현금 유동성이 성장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가 될지 모른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사정과 조금 달라서 아쉽긴 한데 짧고 간결해서 읽을만 합니다. 코로나 관련한 이 책 저 책 다 읽어봐도 결국에는 핵심이 언택트예요. 비대면 원격 업무. 우리는 상황에 쫓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하루 액션은 간단하게 나는 원격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원격 업무를 할 수 있을 건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매일매일 책이라는 씨앗을 내 안에 심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씨앗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